이렇게 급하게 육성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옛날 생각들이 나요. 이런 재능이 뛰어난 상위 라운드 유망주들의 데뷔를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 예, 안녕하세요. 재밌는 숫자 야구입니다. 신인 드래프트 분석 6번째 시간이죠. LG 트윈스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당시 LG는 암흑기를 겪고 있던 시기였죠. FA로 지속적인 영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하던 시기입니다. 일단 야수진에서 자체 생산 선수들을 보시면 박종호 선수, 트레이드로 현대 그리고 FA로 삼성을 거쳐서 자기 커리어 마지막 시즌인 2009년에 LG로 돌아왔죠. 그리고 최동수, 권용관, 박용택, 조인성, 박경수, 이대영 선수가 있습니다. 박용택 선수는 1998년 고졸 우선지명 선수인데 전 시간에 설명드린 김선우 선수처럼 대학에 일단 진학을 했고 결국 대학 졸업 후 2002년에 입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해에 영입한 두 명의 FA 정성훈과 이진영 선수가 눈에 띕니다. 두 선수 모두 먹튀 아니고 4년간 훌륭한 활약을 해줬죠. 보시면 이진영 선수랑 정성훈 선수가 WAR에서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저도 스태티즈 WAR 공식을 아주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라서 어떤 기준에서 차이가 난 건지는 좀 알기 어렵지만 적어도 WOBA가 정성훈 선수가 0.367, 이진영 선수가 0.364인 걸로 봐서는 타석에서의 퍼포먼스가 크게 차이 난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WRC 플러스도 정성훈이 111.2, 이진영 선수가 109.7이거든요. 그리고 LG 트윈스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타자였던 페타지니 선수, 일본 야구의 스타였죠. 2000년대 초에 센트럴리그 홈런왕도 했었고 대체 선수로 좋은 활약을 해준 2008년에 이어서 2009년에 풀시즌 뛰어난 활약을 해줬습니다. 성구 능력이 매우 좋았던 선수로 기억을 합니다. 팀 타격에서 OPS 7위, WRC 플러스 8위, 그리고 타격 WAR 7위 성적을 냅니다. 이거는 잠실구장 효과고 뭐고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타선이 안 좋았던 거죠. 게다가 이진영하고 정성훈을 영입한 해였고 두 선수 모두 괜찮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좀 의아한 성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FA를 2명이나 영입했고 두 선수 모두 준수한 활약을 했음에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정근우, 이용규를 동시 영입하고도 타격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한화가 떠오르는 장면이죠. 정확히는 한화보다 LG가 먼저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한화가 그걸 반복한, 어떻게 보자면 암흑기를 겪은 두 팀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수진은 자체 생산 선수도 있지만 트레이드나 방출 선수 영입도 꽤 눈에 띕니다. 먼저 자체 생산 선수 보시면 경헌호 선수, 심수창, 이동현, 봉중근, 정찬원 선수가 있네요. 봉중근 선수는 2007년 드래프트인데 해외파 특별지명은 아닙니다. 해외파 특별지명은 1999년 이후에 해외 진출한 선수들이 대상이거든요. 근데 봉중근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97년에 애틀랜타랑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선우 선수처럼 고졸 우선 지명에 해당될 수도 없고요. 고등학교 졸업 전에 미국 진출을 한 거니까요. 결국 봉중근 선수는 일반 드래프티들처럼 연고지 구단의 1차 지명 대상자로 입단을 하게 된 겁니다. 봉중근 선수는 신일고 출신이니까 서울 연고지였던 LG나 두산에게 우선권이 있었죠. 당시 1차 지명은 계약금 싸움이었는데 결국 봉중근은 당시 전년도, 그러니까 2006년 한기주의 역대 최고액과 같은 액수인 10억을 배팅한 LG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택현 선수, 두산 드래프티인데 1999년에 LG로 이적을 했죠. 이후에 주로 좌완 원포인트로 뛰었고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최원호 선수는 심지학 선수 상대로 현대에서 트레이드로 넘어왔죠. 주로 4선발에서 5선발 정도 레벨로 LG에서 쏠쏠한 활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를 마지막으로 결국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오상민 선수, 삼성에서 방출된 이후에 LG에 입단 테스트를 거쳐서 영입됐었죠. 나름대로 그럭저럭 활약을 했지만 2011년을 마지막으로 조금 안 좋은 사건 때문에 방출이 됐었죠. 그리고 이재영 선수는 두산과의 2대2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이 됐었죠. 2008년에 넘어와서 2009년 불펜에서 그럭저럭 나쁘지는 않은 활약을 했었고 이 다음에 2010년에 다시 SK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슨 선수는 원래 외국인 투수 대체 선수였는데 사실 2009년 LG가 외국인 투수 영입이 좀 처음부터 뒤틀렸었어요. 이전 시즌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서 재계약했던 옥스프링, 여러분들 그 옥춘이라는 별명으로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그 선수가 부상으로 시즌 시작 전에 아웃이 돼버리고 이후에 바우어라는 선수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존슨이라는 선수까지 들어왔는데 이 두 명의 외국인 투수가 연속해서 대치 선수 들어왔지만 모두 제대로 던져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국내 선수들로만 버텨야 했던 시즌이었습니다. 팀 선발 WAR 7위, 구원 WAR 8위,
팀 투수 WAR 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해에 LG는 외국인 투수가 폭망했죠. 덕분에 실질적으로 투수력은 뭐 꼴찌라고 볼 수 있고요.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중근 선수 제외하면 딱히 활약을 해준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에 뭐 봉중근 선수, LG 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봉크라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었죠. 이렇게 하위권에서 맴돌던 LG가 포스트 시즌 컨텐더로 올라서기 시작했던 게 대략 2013년 정도 무렵부터입니다. 그 이후에는 뭐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다 떨어졌다를 약간 반복하다가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나마 안정적인 전력을 구축을 하게 되죠. 자, 다음은 2021 시즌, 작년 시즌 알아볼게요. 작년 시즌에 LG는 우승에 도전할 만한 전력을 갖추고자 했지만 타선의 힘이 좀 약했죠. 잠시를 홈으로 쓴다는 점을 감안해도 타격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 우승을 노리기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체 생산 야수진을 보시면 일단 이용종 선수, 그리고 오지환 선수, 그리고 유강남, 그리고 홍창기, 그리고 문보경 이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은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육선 선수로 2009년에 입단을 해서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죠. 또 FA로 영입해서 팀의 중심이 된 뭐 이제는 LG의 코어 선수, 코어 중에 코어죠. 김현수. 그리고 FA 때 사인앤트레이드로 키움에서 넘어왔던 김민성 선수가 있죠. 그리고 작년에 정찬원을 내주고 키움에서 트레이드로 영입했던 서건창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시즌에 엄청난 활약을 해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작년에 부상으로 결국 방출된 라모스가 외국인 타자로서 자리를 지켰었습니다. 팀 OPS 8위, WRC 플러스 8위, 타격 WAR에서도 8위를 기록을 합니다. 2009년과 마찬가지로 잠시를 홈으로 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좋은 성적이 아니죠. LG 같은 경우에는 외야수들 같은 경우 타격 WAR 리그 2위를 기록할 만큼 외야수들의 공격력은 훌륭했어요. 김현수, 홍창기, 최은성이 주전이었는데 수비력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긴 좀 어렵겠지만 외야수 타격만큼은 뭐 10개 구단 어디도 부럽지 않죠. 거기다가 이영종, 이천우, 이재원, 한석현, 문성주까지 LG 외야진은 백업 부분도 뭐 어느 정도는 잘 돌아가서 크게 걱정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작년에도 잘했고 그리고 올해도 중견수로 수비력이 뛰어난 박혜민 선수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상만 없다면 뭐 분명 자기 몫들은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에 심각한 문제가 이 내야의 공격력이죠. 내야수들 같은 경우에 타격 WAR이 전체에서 10입니다. WAR도 그렇고 WRC 플러스도 그렇고 WOBA도 그렇고 전부 다 10이에요. 이 내야에서 공격력을 담당해줘야 될 1루랑 3루 공격력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WRC 플러스 팀 내 1위에다가 리그 4위였던 라모스의 부진이 좀 결정적이었죠. 라모스가 장타력에서만큼은 역대 LG 외국인 타자 중에 최고였잖아요. 뭐 오죽하면 타격에서 검증된 선수인 양석환을 두산으로 보냈겠어요. 근데 라모스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떨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야 뭐 문보경 같은 신인 선수들 활약에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LG가 신인들을 키우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우승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팀이잖아요. 지금 현재 구성된 전력도 그렇고 작년에 거둔 성적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중립 기어를 박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격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오지환 선수가 있고 나이도 그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3, 4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2루의 서건창 선수 뭐 일단은 FA 재수를 선택할 만큼 절치부심하고 있으니까 지금으로서 뭐 어쨌든 기대를 걸 수밖에 없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이 기대를 거는 선수들이 단순하게 포텐을 갖고 있는 신인들이 아니라 그래도 이전에 이미 리그에서 여러 시즌 클래스를 보여준 선수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다면 일단은 다시 제 궤도로 올라올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나이들이 아직 노쇠화 걱정할 나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선수들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LG가 하위권에서 포스트 시즌 컨텐더 레벨로 올라왔던 것도 그리고 지금은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 된 것도 모두 투수진을 잘 키웠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리그 넘버원 투수진을 보유한 탓에 약한 타선에도 불구하고 정규 시즌 3위를 기록할 수 있었죠. 일단 자체 생산 선수들 한번 보시면 임창규 선수, 최성훈 선수, 고우석 선수, 이정용, 정우영 선수, 이민호 선수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두산 설명드릴 때도 언급한 바 있는데 LG도 현재 활약 중인 선수 중에 1차 지명 선수가 많아요. 고우석 선수, 이정용 선수, 이민호 선수가 전부 1차 지명 선수들입니다.
현재 팀 투수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죠. 이전 영상을 통해서 서울권 팀들이 결과적으로는 1차 지명에 득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산 같은 경우도 서울권 팀 전력의 주축 중에 1차 지명 선수들이 상당한 지분을 차지한다라는 점을 보여드렸는데, LG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결과값으로 봤을 때입니다.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1차 지명 선수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팀들, 서울 팀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 지명 결과가 좋지 않은, 결국 지역파함이 녹록지 않은 팀들이겠죠. 그런 팀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건 결과값만 보자면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진해수 선수, SK 시절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LG로 넘어왔죠. 좌완 불펜으로 연평균 50이닝 가까이 던져줬고, 어떻게 보자면 불펜의 한 축을 잘 담당하고 있었던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21년 재기상에 빛나는 김대유 선수. 김대유 선수가 이렇게 터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KT에서 2차 드래프트로 영입했던 선수였는데 2019년에는 많지는 않지만 일본에서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KT 불펜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명단 안에는 못 들었지 싶어요. 그래서 결국 LG로 왔고, LG에서 뭐 굉장히 잘 내려온 선수죠. 2020년에는 좀 활약이 미비했지만 2021년에는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서 불펜에서 아주 좋은 활약 했었죠. 김대효 선수 같은 경우에는 WPA 리그 전체 13위에 불펜 투수 중에서는 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팀 내에서는 정우영 선수에 이어서 2위 기록이고요. 이게 WPA 기록이 리그에서 전체 불펜 투수 중에 8위라는 건 이 거의 각 팀 마무리급 활약이라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성적인 거죠. 결국 LG는 김대유, 정우영, 고우석으로 이어지는 7회부터 9회까지 필승조가 탄탄했기 때문에 잡고 갈 경기는 확실히 잡고 가는, 그렇기 때문에 3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팀이라고 여겨집니다. LG 투수진 활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 바로 외국인 투수들 활약이죠. 켈리 선수, 외국인 투수 중에서는 미란다 선수 다음으로 높은 WAR을 기록을 했고, 켈리 선수 하면 꾸준히 이닝을 먹어주는, 작년에도 177이닝을 던져주면서 1선발로서 좋은 활약을 해줬죠. 3년 동안 꾸준히 선발 투수로 활약하면서 고르게 성적을 내줬던 부분이 LG가 상위권 분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1선발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닝 히터 역할을 해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여전히 켈리 선수는 올해도 잘 던져주지 않을까 싶고요. 많은 이닝을 던져주지는 못했지만 나올 때만큼은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수아레즈 선수. 이 부상 이슈 아니었다면 그야말로 막강한 외국인 원투펀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수아레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23경기밖에 출장을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쉽죠. 특히 이제 LG 입장에서는 순위 싸움이 치열했던 9월을 수아레즈 선수가 통째로 날렸고 10월에도 선발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이 좀 치명적이지 않았을까. 9월하고 10월에 수아레즈가 만약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줄 수 있었다면 LG가 이거보단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건강만 하다면야 거의 뭐 미란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거기에 준하는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해 봄직도 한데, 뭐 결론적으로는 야쿠르트 스와로즈랑 계약을 하면서 떠나게 됐죠. 선발 WAR 3위, 구원 WPA 1위, 팀 투수 WAR 1위. 수아레즈가 9월하고 10월에 이탈만 안 했다면, 그리고 차우찬 선수가 건강하게 선발 로테이션을 돌아줬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에 LG 투수진은 21세기 KBO 전체에서도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투수진을 구축할 수도 있었어요. 뭐 야구의 만약이란 없다지만요. 현실적으로 9월에서 10월 선발 로테이션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고, 거기다가 정찬우 선수까지 키움으로 보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G가 막판에 좀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뭐 이건 지나간 일이니까 넘어가기로 하죠. 2010년부터 21년까지 전체 드래프트 결과를 살펴볼게요. LG는 2010년부터 21년 드래프트에서 총 12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전 시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중에는 1군에 데뷔한 경험이 있는 선수가 총 69명이고요. 1군 데뷔를 하지 못한 선수가 56명입니다. 1군 데뷔를 하지 못한 선수 중에는 현재 팀에 소속된 21명의 선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계속 설명을 드리는 바와 같이 이 선수들은 아직 1군의 선을 보이지 못한 신인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56명, 그러니까 1군에 데뷔하지 못한 56명이죠. 이 선수들 중에 21명,
신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직 1군에 데뷔하지 못한 21명을 제외하면 35명의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35명의 선수들은 1군에서 한 이닝, 한 타석도 던져보지 못하고 은퇴 혹은 방출을 당한 선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군에 데뷔한 69명의 선수 중에서 LG 소속으로만, LG 유니폼을 입고만 뛴 선수가 총 55명입니다. 그 말은 총 14명의 선수가 타팀으로 이적을 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타팀으로 이적한 선수 중에 현재까지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가 10명, 그리고 이미 은퇴한 선수가 4명입니다. 자, 그리고 LG에서 이적을 하지 않고 LG 유니폼만 입고 뛰었던 선수들 총 55명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 중에 이미 은퇴한 선수들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21년 드래프티로 뽑혔는데 LG에서만 뛰었고 지금은 은퇴를 혹은 방출을 당한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 12명을 제외하면 1군 경험이 있는 선수가 현재 총 43명 남아 있습니다. 현재 LG 소속 선수가 신인 선수랑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면 총 87명입니다. 이 중에서 육성 선수 출신이 총 9명이 있거든요. 9명을 빼면 78명이 정식 드래프트를 통해서 뽑힌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중에서 다른 팀 드래프티 선수,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드래프트로 뽑혔는데 LG로 이적한 선수가 총 10명이고요. 이 10명을 제외하면 LG 드래프티가 총 68명입니다. 이 68명 안에는 2010년 이전 드래프티가 4명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지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요. 그리고 앞서 1군 데뷔 경험이 있는 선수가 총 현재 남아있는 선수 43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저 밑에 있는 부분. 그리고 1군 데뷔 아직 못한 선수들, 1군 데뷔는 못했지만 현재 팀에 소속된 선수가 21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선수들을 다 더한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2년 현재 팀에 소속된 선수단이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면 총 98명이에요. 여기에는 2022년 신인 드래프트로 뽑힌 선수들, 그리고 2022년에 육성 선수로 영입된 선수들 전부 다 합쳐서 98명인데 2022년 신인 드래프트로 뽑힌 신인들까지 포함을 하면 저 68명에다가 이번 드래프트 11명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79명이겠죠. 그래서 98명 중에 79명이 대략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재 LG에 소속된 선수들 전체 인원 가운데 정식 LG 드래프트 출신의 비중이 대략 한 80%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LG가 이전에 우리가 다룬 팀들에 비해서 자체 생산 선수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죠. 다른 팀들은 70%대 중반 정도였으니까 LG는 자체 생산 선수들 비중이 비교적 크지는 않지만 높은 편이다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드래프트 WAR 합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0년부터 21년까지 모든 LG 드래프트 선수들이 LG에서만 올려준 WAR 합계치는 59.54입니다. 앞서 첫 시간부터 살펴보는 롯데, 한화, 기아 이 세 팀이 대략 20, 31, 32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두산이 54.13이었으니까 처음에 살펴본 세 팀하고 두산부터 좀 격차가 있고요. 그리고 두산과 LG의 값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앞서의 세 팀은 하위권, 그리고 두산, LG는 중위권 정도로 왜 그렇게 분류를 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누적 WAR 합계값을 보면 연도별로 좀 격차가 있어요. 일단 높은 값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2011년, 16년, 17년, 그리고 19년, 20년 요 5해의 기록이 좋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적 값이기 때문에 연도가 빠를수록 값이 커야 되고 그런 점에서 2020년 기록은 2012년 기록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2020년 기록이 훨씬 좋은 기록이죠. 2012년 기록 같은 경우엔 지금 10년이 지난 기록인데도 누적 값이 3.7밖에 안 되는 거고 2020년은 2시즌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누적값이 3.51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연도별 WAR 합계값을 단순하게 연차로 나눈 값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걸 단순하게 연차로 나누게 되면 지난 12년의 결과값을 좀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차값으로 나눈 값들을 비교하다 보면 어느 해에 신농사가 가장 잘 이루어졌는가를 그냥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12년의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5개의 해 2011년, 16년, 17년, 19년, 20년 이 5년 값이 전체 12년 누적치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인농사 결과는 이 5개 연도에서 거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 연도 드래프트에서 주전급 선수 한두를 뽑게 되면 당연히 그의 드래프트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매년 빠지지 않고 주전급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드래프트는 늘 망하는 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건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신인농사 WAR 누적값이 높은 팀일수록 이렇게 연도별로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LG는 2018년을 제외한 최근 6년간 드래프트 성과가 꽤 좋은 편이죠. 앞서 팀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이 값이 꽤 좋은 값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2021년 같은 경우에야 뭐 한 해 지난 거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주전급 자원이 계속 팀에서 나와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런 값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팀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라운드별 합계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운드별 합계값은 좀 무난하고 이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2년간 LG가 상위 라운드 선수들을 잘 키웠고 거기서 좋은 성과를 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LG 또한 두산 때와 마찬가지로 상위 라운드 이외 라운드에서 튀는 값이 나왔죠. 바로 7라운드 누적값인데요. 두산도 5라운드 누적값이 전체 라운드 합계값 중에 가장 높았잖아요. 인당 WAR 값도 두 번째로 높았고요. LG도 똑같이 7라운드 누적값이 가장 높고 인당 WAR 값도 두 번째로 높습니다. 여기서 인당 WAR이라는 것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인원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WAR 누적지 합계값을 여기 보시면 1차에서는 8명을 뽑고 그 다음에 2차 1라운드 12명, 2차 2라운드 12명 이렇게 각각 각 라운드별로 뽑은 인원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WAR 합계값을 그냥 단순하게 인원으로 나눈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라운드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는가를 좀 직관적으로 비교하려고 이걸 만든 건데 7라운드 값이 1차 1.62 값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죠. 여기서 역시나 1차 값이 높다라는 건 그동안 LG가 1차에서 좋은 성과들을 냈다라는 것이고 역시나 서울팀의 1차 값이 상당히 준수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두산은 5라운드에서 박세혁, 함덕주 선수 이 두 명의 선수가 누적값을 담당했었잖아요. 기억나지 않으시다면 다시 한번 두산 베어스 편 봐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근데 LG는 단 한 명의 선수가 이 값을 오롯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유강남 선수입니다. 유강남 선수가 2011년 7라운드 출신이에요. 대단한 거죠. 2차 7라운드 선수가 지금까지 이런 성적을 냈다라는 게요. 그래서 누적 WAR 16.48을 지금까지 LG에 가져다 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해당 라운드 누적값 15.96보다 유강남 선수가 올린 16.48 값이 더 커요. 그 이야기인 즉슨 유강남 선수가 올린 저 WAR 누적값 16.48을 지금까지 뽑힌 나머지 7라운드 선수들이 깎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유강남 선수가 대단한 활약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심지어 LG 같은 경우에는 9라운드 값도 굉장히 준수해요. 이건 김지용, 서상우 이런 선수들이 올려준 값입니다. 이 선수들이 뭐 대박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팀에서 쏠쏠한 활약을 해준 선수들이잖아요. 이렇게 중하위에서 앞서 유강남 선수는 대박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서상우 선수나 김지웅 선수 중박급 이런 픽들이 좀 나와줘야 전체적으로 신인농사 결과가 좀 숨통이 트입니다. 그러니까 두산하고 LG가 롯데, 하나, 기아보다 좋은 성적을 올렸잖아요. 뚜렷하게 중위권이라고 이 세 팀과 두 팀 간의 격차가 있으니까요. 그 격차는 결국 이런 중하위 라운드 대박픽이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WAR 누적지 상위 10인의 성적표를 살펴볼게요. 투수력이 강한 팀답게 투수가 7명 그리고 야수가 3명이죠. 그나마 홍창기 선수가 튀어나와줘서 최근에 야수 1명 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강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드래프트잖아요. 제법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전체 누적값이 높은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근데 홍창기 선수는 연평균 값으로 정우영 선수 다음인데 홍창기 선수가 군필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리그에서 보낸 시간이 정우영 선수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시즌별 누적치를 나중에 계산을 해보자면 정우영 선수 그 이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홍창기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리그에서 거의 뭐 S급이다라고 볼 정도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 공격력에서는 뭐 리그에서 최소 5손가락 안에 들 만한 선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홍창기 선수 제외하면 최근 야수 드래프트 성과가 좀 아쉬운 편이에요. 거기다가 양석환 선수마저 이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야수들을 키워내는 게 현재 LG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수진은 뭐 야수진에 비하면 굉장히 배부른 수준이겠죠. 총평으로 넘어갈게요. 현재 야수진 베스트 9을 살펴보면 한국 나이로 모두 30대 이상이에요.
싶은데 30대 후반 선수는 한 명도 없어요. 제일 연차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이제 김현수 선수잖아요. 김현수 선수가 88년생이거든요. 빠른 88이어서 이제 87년생들하고 또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야수들은 최전성기를 보내는 나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수 선수는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김현수 선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KBO에서 선수들이 최전성기를 맞이하는 나이대가 30대 초반 정도거든요. 그걸 감안해 보자면 지금 야수진은 거의 최전성기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수진 같은 경우에도 젊고 가능성을 이미 보여준 투수들이 좀 두텁게 쌓여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향후 한 2, 3년 정도 안에는 이 최상의 멤버들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기간 내에 우승을 거머쥐지 못한다면 다시 좀 어려운 시기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팀 내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야수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3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니까 일단은 야수진 육성이 필요하잖아요. 이 선수들이 2, 3년 지나고 나면 서서히 이제 노쇠화에 접어드는 시기에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야수들에게 경험치를 부여하면서 성장시킬 것인가가 현재로서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홍창기라는 좋은 설례가 있잖아요. 팀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는 육성에서 좀 자신감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LG는 군대 문제 관리도 비교적 잘하는 팀이에요. 꾸준히 상위 라운드 유망주들을 일찍 군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여유를 가지고 어린 선수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베스트 9이 좀 굳건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여유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LG 투수진 같은 경우에는 뎁스가 좋다라는 건 뭐 모든 팬분들이 다 아시죠. 최근 상위 라운드 투수픽이 굉장히 좋았고 꾸준히 투수 유망주들을 잘 모으고 관리하면서 지내오고 있어요. 반면에 아직 야수 쪽은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유망주, 뭐 이제는 유망주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홍창기 선수 빼면은 글쎄요, 아직은 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작년에 문보경이 가능성을 보여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죠. LG가 기대를 걸고 있는 뭐 예를 들자면 이재원, 이주영, 손호영, 이영빈 이런 최근 상위 라운드 야수진이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향후에 LG 향방을 가르는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9개 야수 포지션이 전부 주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LG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네임드 선수들이 많으니까요. 명목상으로는 무한 경쟁이라고 물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LG 야수진 베스트 멤버들의 이름값은 여전히 저는 무겁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인 선수들을 얼마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체계적으로 육성하느냐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글쎄요, 과거의 방식을 다시 반복하게 된다면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향점 한번 보시면 투스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1위의 투수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현 시점에서 굳이 들자면 체계적인 선발진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LG가 불펜진 같은 경우엔 젊고 좋은 불펜진들이 제법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수를 바칠 수 있는 선발 투수 육성이 지금으로선 가장 우선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우선 후보는 역시 이민호죠. 이민호는 선발 투수 육성에서 뭐 나름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상형 선수도 선발 투수로 잘 육성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군대 갔으니까 당분간은 공백이 있을 테고, 돌아오면 뭐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준영 선수나 김윤식 선수는 적으나마 작년에 기회를 부여를 받았고, 저는 이 두 선수 연차를 감안하면 준수한 활약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외에도 조금 이제 연차가 있는 배재준이나 손주영 이런 선수들, 그리고 최근 상위 라운더인 강효종, 조원태, 김주환 등도 어떻게 보자면 예비 선발 투수 육성 후보들이겠죠. 근데 야수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마음의 여유를 찾자라고 썼는데, 사실 육성 측면에서 보면 LG 야수진은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좀 답답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12년간 LG팜에서 나온 유의미한 주전 자원이 유강남하고 홍창기가 전부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이렇게 되면 상위 라운더, 최근에 특히 뽑은 좋은 상위 라운더 선수들인 이재원, 이주영, 손호영, 이영빈, 문보경, 손호영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좀 과도한 기대랑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원창 선수와 박혜민 선수 영입이라는 게 물론 이제 포지션에 있어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 혹은
2루 같은 경우에는 워낙 LG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입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망주들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이 무게감과 기대로 인한 과부하를 좀 해소하기 위한 면도 어느 정도는 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중에 손호영 선수만 군필이고 이주영 선수는 지금 군복무 중이고 다른 선수들은 전부 미필이니까 저는 이 미필 선수들 군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싶네요. LG가 이런 부분들은 차곡차곡 잘 해나가고 있기는 한데 올해 아시안 게임이 있잖아요.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팀당 3명을 만약에 선발을 하게 되면 저는 투수진에서 전부 다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만약에 작년 성적을 기반으로 해보자면 정우영 거의 뭐 99.9%라고 보여지고 고우석 선수도 나이로 보자면 뽑힐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더하자면 뭐 이민호 선수라든지 그러니까 작년에 LG 야수진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선수가 문보경 선수인데 문보경과 이민호를 냉정하게 둘을 비교하자면 아시안 게임에 뽑힐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이민호 선수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명이 뽑힌다면 아마 다 투수가 뽑히지 않을까. 워낙 투수진이 좋으니까 그런 점에서 LG 야수진 같은 경우에는 군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미비점을 한번 보시면 현재 10개 구단 투수력 1위 팀답게 현 시점에서 투수진 같은 경우에는 걱정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이번 시즌만 보자면 새로운 외국인 투수 아담 플러코 이 선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작년에 수아레즈만큼 던져줄 수 있느냐 따져봐야 되니까요. 켈리 같은 경우에는 뭐 검증된 투수니까 크게 우려는 안 한다지만 플로코가 얼마나 해주느냐가 LG 선발진에 끼치는 영향이 꽤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정찬원을 키움으로 보냈었죠. 현 시점에서 임창규, 이민호가 선발진인데 임창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5선발 정도로 충분히 괜찮은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 문제는 LG가 단순하게 그냥 뭐 중위권, 뭐 상위권 이게 아니라 지금 우승을 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창규 선수는 5선발 경쟁군 정도로 보는 게 사실 맞고 이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닝 소화력에서는 아직은 약간의 의문부호가 붙어 있어요. 사실 차우찬 선수가 제 궤도로 올라오는 게 베스트긴 하죠. 근데 차우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예전 폼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가 좀 장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갖는다면 젊은 선발 후보군을 이민호 선수처럼 키워가는 게 베스트긴 하겠죠. 근데 LG가 지금 엑셀 밟고 우승 도전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LG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서 아쉽게 우승을 못한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포스트 시즌 컨텐더로서 계속 도전하고 또 실제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갈 만한 전력인 거는 분명한데 우승에 도전할 만한 전력인가에 대해서 저는 언론에서 좀 과하게 띄워주는 면도 정말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타력에 있어서. 그리고 사실상 투수진도 올해 수아레즈 선수가 빠지고 나서 플로코 선수가 얼마나 해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었을 때 저는 LG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는 거에 일단 포커싱을 두는 게 그러면서 지금 좋은 자원들 투수도 그렇고 야수도 그렇고 좋은 자원들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키워내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조급하게 선수들을 키워내지 않는다면 충분히 저는 좋은 팀 전력을 구성할 만한 지금 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워낙 우승에 대한 압박이 심해서 그런 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G 성적과 지금 현재 투수 그리고 야수 유망주들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약간 그게 엇박자를 타는 느낌이거든요. 투수진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1위, 2위, 3위 안에 들어서 이게 투수력 이 좋은 팀으로서 뭐 4, 5년을 쭉 유지해 온 건 아니었어요. LG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투수력이 막강했지만 그 이전에는 투수력이 안 좋은 애도 있었고 좋은 애도 있었고 약간 투수력에 있어서 기복이 있는 팀이었거든요. 타력은 기복이 없었어요. 타력은 정말 꾸준히 중하위권을 계속 꾸준히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수 유망주들의 성장 속도나 그 성과 그리고 야수진의 성장 속도와 그 성과가 약간 좀 엇박자를 타는 느낌이어서 이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향후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LG가 2021년 2차 1라운드에서 정말 오랜만에 야수를 뽑았습니다. 그동안 2차 1라운드에서는 꾸준히 투수를 뽑다가 오랜만에 야수를 뽑았거든요. 그 선수가 입단하자마자 작년 한 해 1군에서 169타석을 부여받았고 296 수비 이닝을 부여받았어요. LG 팬들은 다 아시죠? 이영빈 선수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고졸 신인 타자로서 유의미한 성적을 낸 선수가 저는 3명 정도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NC의 김주원, 두산의 안재석, 그리고 LG 이영빈 이 세 선수인데, 이영빈 선수 같은 경우에 주 포지션이 인코너 내야수거든요. 그러니까 유격수라든지 혹은 이루수. 근데 작년에 이영빈 선수가 출장한 수비 이닝을 보면 1루수로 162와 3분의 1이닝을 출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296 수비 이닝을 뛰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62이닝을 1루수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죠.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 라운더에 LG에서는 사실상 오지환을 잇는 유격수나 혹은 부족한 2루 포지션을 채워줄 선수로서 이영빈 선수를 기대하고 있고, 제가 뭐 이영빈 선수 타격하는 모습을 일일이 다 본 건 아니지만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영빈 선수 타격에도 좋은 재능이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1루수로 이렇게 많은 이닝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급하게 육성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옛날 생각 들이 나요. 그러니까 이러면 다시 과거 문제를 반복하지는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투수진에서는 지금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야수진에서는 홍창기 선수 제외하면 문보경 선수 정도? 그 이외엔 큰 성과가 안 보이니까 이런 재능이 뛰어난 상위 라운드 유망주들의 데뷔를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향후에 LG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생산한 야수들 가운데 한두 명이 터줄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근데 신인 야수 육성에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건가,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팀에서는 계획이 있겠죠. 특히 퓨처스 감독으로 이종범 감독을 선임한 건 전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LG의 야수 육성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올 시즌 그런 점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LG 트윈스 신인 드래프트 분석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삼성 라이온즈 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녕.